오늘은 맥북 에어의 M2, 그리고 윈도우 노트북의 맥북 에어라고 불리는 델 XPS, 그중 XPS 13 플러스를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미리 말을 해둬야 될 게, 오늘 영상은 맥북 에어와 XPS를 비교하는 컨텐츠일 뿐, 맥북과 윈도우 노트북 중 뭐가 더 낫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애플 실리콘 맥북 에어랑 XPS를 1대1로 비교하는 건 좀 윈도우 노트북 허수아비 때리기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애초에 XPS를 윈도우계 맥북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 자체가 예전 일이라서 뭐 XPS가 예쁘고 완성도가 높은 노트북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비싸고 동감 못한다는 의미도 있었거든요. 인텔 시절 맥북 에어의 성능이 얼마나 안 좋았었는지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영상은 원래는 만들지 못할 영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 이 델 XPS를 팔아버리려고 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중고나라에 한 4일 정도 판매글이 올라가 있었는데 제가 이 델 XPS를 구매한 가격이 205만원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거의 민트급 중고 매물을 올린 게 150만원입니다. 2달 만에 55만원을 내린 거죠. 근데 그래도 연락은 안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가격을 내리려니까 현타가 와서 이거 이럴 바에야 영상이라도 하나 더 뽑고 팔자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럼 중고가 얘기가 나온 김에 노트북의 가격부터 비교해보도록 하죠. 제가 구매한 FHD, i5, 램 16기가, SSD 512기가 델 XPS의 정가는 210만원입니다. 제가 구매한 고급형 M2 맥북 에어, 램 16기가, SSD 512기가의 정가는 236만원이죠. 램이랑 저장 장치 용량 등 거의 둘이 동스펙이라고 생각하는데 정가만 보면 맥북 에어가 조금 더 비싸긴 합니다만 중고가 방어의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종합적으로 맥북 에어가 델 XPS보다 비싸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다음으로 외관을 보면 노트북의 크기는 XPS가 더 작지만 두께는 맥북 쪽이 더 얇습니다. 그리고 무게는 맥북 에어 쪽이 몇십 그램 정도 더 무겁긴 하지만 뭐 동일하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리고 두 노트북 모두 유니바디 알루미늄 바디를 사용하고 있어서 굉장히 단단한 느낌이고 휘어짐 등도 거의 없습니다. 유격이라든지 그런 만듦새 역시 둘 다 매우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둘 중에 어떤 노트북이 더 예쁘냐 하는 건 정말 주관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만 노트북 뚜껑을 닫았을 때는 개인적으로 맥북이 더 예쁘지만 문제는 이 색상이 지문이 너무 잘 묻어서 자주 닦지 않으면 보기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열었을 때는 XPS가 더 미래적이고 예쁘다고 생각하고 맥북 에어도 괜찮긴 하지만 약간 아이패드 프로에 키보드를 붙여놓은 것처럼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XPS의 디자인을 완성하는 터치 키보드와 숨겨진 터치패드는 실용성 측면에서는 걸리적거립니다. 포트는 맥북 에어의 승리입니다. 맥북이 윈도우 노트북보다 포트가 더 낫다는 게 굉장히 어색하게 들리긴 하는데 맥북이 배드라면 XPS는 워스트입니다. XPS는 USB-C 타입 썬더볼트 단자 2개가 끝이고 별도의 충전 단자도 이어폰 잭도 없는 반면 맥북 에어는 2개의 썬더볼트 단자에 더해서 전용 충전 단자인 맥세이프 포트와 3.5mm 오디오 잭을 가지고 있죠. 맥북 에어가 외부 디스플레이를 한 개밖에 쓸 수 없다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만 여튼 맥북 쪽이 포트에 여유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키보드는 겉으로 보기엔 절대로 그렇게 안 보이지만 키 자체는 전 델 XPS 쪽이 더 타이핑하기 편했습니다. 이게 키와 키 사이에 간격이 없어서 키 구분감도 없고 불편해 보이지만 절묘하게 키캡의 가운데를 오목하게 해서 촉각으로 키를 충분히 구분할 수 있게 만들었고 키 스위치 자체도 키 트래블, 반발력 등 밸런스가 잘 맞습니다. 맥북도 키보드가 나쁜 건 아닙니다. 적어도 그 예전의 버터플라이 키보드보단 낫습니다. 다만 XPS는 ESC 키와 펑션 키를 터치 버튼으로 만들어놨는데 이건 뭐 햅틱 피드백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솔직히 보기에나 좋고 불편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한번 뭐 바이오스 업데이트 이후에 일시적으로 터치 키보드가 먹통이 되는 경험도 했었는데 몇 번 재시작하면서 그건 정상화되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소프트웨어가 문제가 생기면 아예 키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죠. 터치패드는 XPS가 윈도우 노트북 중에서는 특이하게 맥북에서 사용하는 것 같은 햅틱 클릭 방식을 사용합니다. 물리적 버튼이 없고 대신 터치패드를 누르면 햅틱 반응이 오면서 클릭이 되는 방식인데요. 근데 이게 맥북보다 클릭에 필요한 압력이 좀 더 높고 터치패드의 영역에 따라 약간 불균열합니다. 또 가끔 이 팜레스 전체가 다 터치패드냐고 물으시는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보통 노트북에서 터치패드가 위치하는 부분에서만 클릭이 가능합니다. 솔직히 쓰다 보면 보통 윈도우 노트북의 다이빙 보드 방식 터치패드가 더 쓰기 편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터치패드는 맥북의 트랙패드의 승입니다. 디스플레이는 물론 XPS는 더 고해상도의 광색역 지원하는 OLED 디스플레이 옵션도 있긴 합니다만 그건 가격이 꽤 차이가 나고 여기 있는 노트북끼리 비교하면 맥북 쪽이 더 고해상도의 커버하는 색 영역도 넓습니다. 그리고 밝기는 제가 저번 맥북 에어 리뷰 영상에서 이게 스펙상 500니트인데 스파이더 엘리트 측정치상 밝기가 430니트였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500니트가 나오는 상황은 HDR 컨텐츠 시청식 아닐까? 하고 추측했었는데 컬러 스케일님 말 들어보니까 평상시에도 500니트가 나오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디스플레이에 관해서 저보다 컬러 스케일님이 더 믿을만 할 거니까 제 측정치가 430니트가 나오는 건 스파이더 소프트웨어의 문제일까요?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확실히 최대 밝기 550니트로 측정되는 델 XPS 옆에다 둬봐도 딱히 밝기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튼 밝기를 제외하면 색 표현력, 해상도 등은 맥북이 더 좋고 주변 환경에 따라 화면의 색 온도를 바꿔주는 트루톤 기능도 전 상당히 좋아합니다. 스피커의 품질은 XPS가 윈도우 노트북 중에서 괜찮은 편이긴 합니다만 딱히 막 우수한 품질은 아니기 때문에 맥북 에어 M2가 공간 음향이니 이런 걸 고려 안 해도 더 훨씬 낫습니다. XPS도 볼륨이 나쁘진 않은데 EQ 조절을 좀 해도 음이 전반적으로 날카롭고 베이스가 부족합니다. 성능은 윈도우랑 맥을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건 OS가 달라서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 벤치마크 점수를 보겠습니다. 시네벤치 R23을 보면 델 XPS가 고성능 모드 기준 싱글 1667점, 멀티 9565점이었고 맥북 에어 M2는 싱글 1607, 멀티 7904점으로 델 XPS가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긱벤치에서는 XPS가 싱글 1606점, 멀티 9297점이었고 맥북은 싱글 1927, 멀티 8565점으로 맥북이 싱글은 높고 XPS가 멀티가 살짝 높았으나 XPS의 전원을 빼고 배터리로 테스트했을 때는 싱글 1326점, 멀티 8045점으로 점수가 저하되었습니다. 맥북은 전원을 빼도 점수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픽 성능의 경우 3D마크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를 기준으로 총 60회 사이클에서 M2가 최고 점수 6779점, 최저 점수 2719점, 최종 유지 점수 4052점이었고 델 XPS가 최고 점수 1823점, 최저 점수 1493점, 최종 유지 점수 1819점이었습니다. M2 에어가 그래픽 성능 스로틀링이 많이 걸리는 건 맞지만 스로틀링이 걸리더라도 맥북의 그래픽 성능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영상 편집 성능은 파이널 컷 말고 프리미어 프로끼리 비교하더라도 맥북이 동일한 H.264 영상을 익스포트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XPS의 절반 정도였습니다. OS의 차이 때문에 게임 같은 건 제대로 테스트 못 해보겠지만 맥에서도 돌아가는 게임인 문명 6로 확인했을 때는 맥북 에어 M2가 더 높은 프레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성능보다 더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바로 발열입니다. 내부 센서 온도가 몇 도 올라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기기의 외부 온도의 차이가 극심한데요. 윈도우 노트북이 애플 실리콘 맥북보다 발열이 심한 거 일반적인 거지만 XPS는 기기의 합판이 너무 심하게 뜨거워집니다. 부하를 심하게 줬을 때 맥북 에어는 합판 최고 온도 약 45도였던 것에 비해서 XPS는 합판의 가장 뜨거운 부분은 55도까지 올라가는데요. 이거야 이 노트북들의 용도를 생각하면 이렇게 부하를 심하게 걸 일이 별로 없다는 식으로 실드를 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26도의 실내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실시간으로 볼 때 맥북 에어의 합판은 31도 정도로 미지근하지도 않았던 것에 비해서 XPS는 무려 45도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냥 XPS를 무릎 위에 올리고 유튜브만 봐도 당신의 허벅지는 천천히 익어갈 거란 뜻입니다. 그리고 펜스홈의 경우에는 XPS가 펜스홈이 큰 노트북은 아닙니다만 최적화 모드에서 유튜브를 볼 때도 분명히 펜이 돌아가긴 합니다. 애초에 펜이 쓰인 맥북이랑은 완전히 다르죠. 배터리는 이전 영상들에서 몇 번 언급했지만 최대 밝기, 음량 50%로 사파리에서 유튜브 라이브 아카이브를 연속 시청할 때 맥북 에어가 7시간, XPS가 4시간 20분 정도로 차이가 났으며 3D마크 와일드라이프 부하 테스트에서도 배터리가 3시간 30분 대 1시간 50분으로 맥북이 우월했습니다.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델 XPS가 윈도우계 맥북이라고 불렸던 건 지금처럼 맥북이 좋은 평가를 받던 때 나왔던 얘기가 아니라 디자인은 좋지만 비싸고 가성비가 나쁘다는 뜻이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위 말하는 감성템이라는 건 결국 이쁘기만 하고 가성비가 나쁜 물건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XPS가 그냥 구린 노트북은 아닙니다. 예쁘고 크기 대비해서 성능도 잘 뽑는 편이고 전반적으로 완성도도 좋은 편이죠. 하지만 최악의 포트 구성, 합판의 발열, 실용성을 고려하지 않은 터치 키보드 등 이 돈 주고 이 노트북을 사지 않을 이유 역시 많습니다. 또 해외 웹 보니까 XPS 13 플러스의 디스플레이 접착제 문제나 프리징 문제 등 퀄리티 문제가 보고된 게 많더라고요. 반면에 맥북의 경우 OS 문제로 용도에 안 맞거나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사용하면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용도에 맞는 사람이 사용한다면 노트북의 완성도, 성능, 휴대성 모두 최상급의 노트북이죠. 물론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이 두 노트북의 비교가 맥북이 윈도우 노트북보다 우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진 못합니다. 윈도우 노트북 중에서는 이 델 XPS보다 싸면서 성능이 좋은 노트북들도 많이 있고 애초에 맥북보다 선택지의 폭 자체가 훨씬 넓습니다. 다음에는 여기 요가 슬림 7 프로 X랑 맥북을 한번 비교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맥북과 XPS의 비교 리뷰는 이걸로 마칠 거고 다시 XPS를 중고시장에 올리긴 할 건데 이걸 대체 얼마에 올려야 중고로 팔릴지 감도 오지 않네요.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뵐게요.